이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국가 하나와도 맞먹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설령 핵 전쟁이 지상에서 발생을 해서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동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북쪽이 도발하게 되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 미국의 핵 추진 전략 잠수함 켄터키호에 이제 승함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핵무기, 즉 핵 전략 탄도미사일이 탑재가 가능한 이 미국의 오하이오급 가장 큰 덩치입니다. 이런 그 핵 추진 탄도 유도탄 그 잠수함 SSBN을 방문했는데요. 우리 보통 이렇게 거대한 잠수함을 보통 170m, 200m 가까운 크기의 이런 잠수함들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풀네임을 탄도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ballistic missile submarine 이렇게 영어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 strategic missile submarine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러한 그 전략 원자력 잠수함은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죠. 그래서 전략 핵 잠수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잠수함들을 SSBN이라고 표시할까요? 이 분류 기호는요, 최초로 이 분류 기호를 실용화한 미 합중국의 해군에 의해서 명명이 되는데요. 먼저 SS는요, ship, 배라는 뜻이죠. submersible, submarine, 그러니까 수중 잠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배다. 그래서 SS라는 기호를 붙이게 되고요. B는 ballistic. 우리가 보통 ICBM이라고 그럴 때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ballistic이라는 것은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 그리고 N은 nuclear, 원자력을 의미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순항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들은 SSGN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은요. SSB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운용하지 않는 그런 공격 원자력 잠수함은 SSN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SSBN이라고 하는 이 전략 핵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공격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SSN보다는 그 체격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거대한 이 탄도미사일을 적재하고 발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원자력 잠수함은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자력 잠수함, 이 전략 원자력 잠수함의 개념이 개발된 이후에는 잠수함은 수중에서, 즉 바닷속 깊숙이 숨어서 적들의 함선을 탐지한다거나 또 격침하던 어떤 그 기본적인 전술적인 도구에서 벗어나서 말 그대로 적국의 수뇌부나 군사기지 혹은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하는 전략적 공격을 수행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도의 피탐지 기술과 핵투발 수단으로 무장한 이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국가 하나와도 맞먹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설령 핵 전쟁이 지상에서 발생을 해서 상호 확증 파괴로 이어져서 더 이상 인류가 남아남지 않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본토에서 전쟁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중에서 심해저에서 원자로를 이용해서 장기간 잠수도 가능하고 이러한 전략 원자력 잠수함은 여전히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강의 위협적인 무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형 원자력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의 양 또한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SSBN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에는요, 총 24개의 SLBM 발사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트라이던트2 미사일은요, 한 기당 475킬로톤에 달하는 W88 열 핵탄두 12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 하나가 핵무기를 전탄 발사를 하게 되면 각각 히로시마 투하되었던 원자폭탄의 32배의 위력을 가진 핵탄두 192발이 적국의 주요 도시와 시설에 투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SLBM이라고 하는 건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얘기합니다. 즉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되는데요. 이 전략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된 탄도 유도 미사일이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SSBN에 이 정례적인 전개등을 통해서 고도화하는 북핵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에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을 방문하게 돼서 뜻깊다라고도 소감을 발표했죠. 그리고 켄터키함의 함장으로부터 핵 잠수함의 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 전략 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고 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 대응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다고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켄터키함 SSBN 737은 오하이오급 잠수함들 가운데 12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기항한 것은 지난 1981년 3월 로버트 리함 SSBN 601호가 진해에 방문한 지 42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 영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SSBN이 한국에 와서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NCG의 발족과 함께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방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이와 같이 거대한 바다 밑을 떠다니는 이 정말 공포의 살인마 이 SSBN을 방문하게 된 것도 윤 대통령에게도 매우 뜻깊은 경험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의 전략자산의 일환으로 정례적으로 한반도 일원에 전개를 하고 또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고 또 한미 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 뉴클리어 컨설티브 그룹이라고 하는 NCG 출범 회의에 맞춰서 이렇게 한반도를 방문한 이 미국의 핵 자산 이 켄터키호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발전된 어마어마한 이 핵 추진 전략 핵탄도 미사일이 장착된 이 SSBN을 보면서 한편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갖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해군 잠수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에서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다 그랬죠? 버지니아급 핵 연료 추진 잠수함의 건조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호주에서 필요한 핵 잠수함도 한국에서 만들 수가 있고 또 미 해군이 필요한 이지스 함정들도 한국에서 건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건요, 이 산업 현장에서, 이 길 위에서, 해상에서, 산에서, 또 지하 광산에서 이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근면한 이 근로자들이,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은 미국의 핵 자산이 전개가 되자 북쪽에 저 못된 강아지들이 또 겁에 질린 양 또 미사일을 또 쏴댔죠. 마치 그 정신 나간 그 미친년처럼 돌아가는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N-23인가 하는 게 있는데 그
미사일을 지금 2발 또 발사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요, 겁에 질린 강아지가 나 옆에는 오지 말라고 왕왕거리고 지저대는 거라고 똑같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결정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즉 전쟁을 먼저 일으켜서 선제 타격을 하고 적을 진압, 제압, 경멸할 수 있는 공포의 무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제가 우리나라 국방 예산을 봤을 때 하루에 얼마라 그랬죠? 하루에 1,500억 원입니다. 하루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1,500억 원을 씁니다. 물론 미국도 국방비가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미국은요, 사성 장군이 44명이라 그래요.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국방 예산이 있지만 경상비로, 즉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도요, 매우 많다는 건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방비로 소요되는 돈이 하루에 1,500억인데 자, 그 가운데선요, 제대로 할 일 못하는 똥별들, 이런 자들에게도 월급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출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방비의 지출보다 더 가성비가 높은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적은 돈을 들여서 높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바로 비밀 공작 사업입니다. 그 비밀 공작 사업을 통해서 적들의 심장을 끊어내고 두개골을 파서 그 골수를 우리가 파먹을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군의 특수 역량과 비밀 정보 공작기관이 연합해서 벌이는 합동 군사 작전입니다. 즉 paramilitary operation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 말했을 때 준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covert operation 혹은 clandestine operation에 해서 비밀 공작 사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이라고 하는 SOG와 같은 그런 그룹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액티비티 디비전과 같은 특수 임무단, 개발단 같은 이런 조직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과업을 갖다가 수행하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은요,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적들의 심장을 파내고 목을 잘라내는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정말로 특화된 훈련을 이행을 하고 그러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그와 같은 특수 요원들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lethal weapon, 치명적인 무기다, 살상 무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즉 인간 병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 병기들이 대한민국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인간 병기들에게 최고의 무장을 시키고 최고의 정보 역량이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체제를 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